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강수정입니다. 2021년에 공무원 시험에 필 합격하려면 이제 영어가 잘 돼야죠. 영어 커리큘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를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 이제 제목을 한번 달아봤어요. 수업 영어의 패러다임 체인저 이렇게 달았는데요. 패러다임, 그러니까 영어 공부의 패러다임은 어때요? 어려운 거고 재미없고 해도 안 되고 그런 패러다임 많죠. 공무원 시험에서 영어는 어렵고 이런 게 기본적인 패러다임인데 그걸 이제 바꾸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력해온 세월은 굉장히 길고요. 이제 일단 공부는 숙명여대에서 했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력은 이제 여러 대학, 연세대, 서강대, 이대, 한대, 중대 뭐 아주 많은 대학에서 옛날에 이제 대학강이라는 걸 좀 한 몇 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법고시, 행정고시 뭐 이런 이제 고시, 5급 공무원 되는 시험을 신림동에서 이제 예전에 많이 준비했었는데 그때 그 고시촌에서 올해 강의를 했고 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선생님이었고요. 그 다음에 남부고시 학원에서 역시 이제 대표 강사였죠. 그래서 EBS, 남부에서 EBS 9급 영어 강의 할 때 대표 강사로 했고 또 대표 저자, 기본 교재를 썼고요. 그다음에 exam, 공단기, 또 제가 이제 강수정 영어 학원이라는 공무원 수험생들을 위한 학원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메가 공무원에 오기 전에는 공단기에 3년 반 정도 강의를 했었고요. 조금 쉬고 정비한 후에 이제 메가 공무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책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조만간 영어 맛집이라고 하는 심화 이론서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저에 대해 소개를 하고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영어 커리큘럼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저는 여러분이 이제 이론을 쌓고 나서 문제풀이로 들어가죠. 대부분은 이렇게 하고요. 근데 이제 이론이 어휘, 문법, 독해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어휘 문제는 4개 나오고요. 다 하면 이제 6개입니다. 회화까지 다 하면 어휘가 6개, 그 다음에 문법이 4문제, 독해가 10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독해를 하려면 어휘하고 문법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쪽부터 공부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수준은 굉장히 달라요. 어떤 분들은 시험 보면 40점도 잘 안 나온다. 꽈라기 걱정이다. 이런 학생도 공무원 준비생들 중에 꽈라기 걱정이다 하는 학생이 제 생각에는 한 거의 50%에 달한다고 생각합니다. 꽈락을 걱정하는 학생들이 50 내지 거의 50%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에 해당을 한다면 이제 기초 공부를 하게끔 이제 곧 온라인 강의로 제가 올리려고 합니다. 20시간 정리 생기초 단어, 20시간 정리 생기초 문법. 이거 이제 온라인으로만 수업 시작될 거고요. 이제 여러분이 40점 미만이 막 걱정이 되는 상태는 아니고 40에서 80점 사이가 왔다 갔다 거린다. 그래서 이제 좀 물론 합격을 하려면 80을 넘겨야 되니까 이제 이 상태를 벗어나야지 되는 요 정도 수준. 이게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또 속해 있는 그 자리 구간인데요. 이게 이제 이러면 이게 기본 구간이죠. 그래서 기본 구간 강의는 어휘는 딱 400개만, 그다음 문법은 딱 100개만, 독해도 딱 100문제만 이런 제목으로 수업을 할 건데요. 이렇게 딱 400개, 100문제, 100문제 이러면 약간 약장수 같고 어떻게 100문제로 뭐가 되지? 어떻게 400단어로 뭐가 되지? 이런 생각이 일단 드시겠지만 여러분이 제 얼굴을 보셔도 아마도 그럴 것이고 제 이력을 보셔도 제가 그렇게 사기꾼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되는지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어요. 좀 이따 보십시오. 그 다음에 80점 이상이다. 여러분이 솔직히 말해서 이제 수능 때 뭐 2등급 이상이었다. 그리고 토익에서 800점 이상 나온다. 사실 그래도 이고 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쨌든 나는 한 80점은 충분히 나온다. 이런다면은 이제 심화 이론으로 어휘 맛집, 문법 맛집, 독해 맛집. 이거는 이제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이론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기출 문제를 먼저 놓고 보통 기본서들은 공부를 하고 기출 문제를 풀잖아요. 근데 이제 심화 이론은 기출 문제를 먼저 놓고 그다음에 문제를 푸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무원 시험은 이런 게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걸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듯이 이 구간에 시작을 한다면 이렇게 기본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심화로 이론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문제풀이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풀이는 기출문제 관련한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파이널로 물론 동형 모의고사를 다들 하시듯이 저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학원에 오셔서 수업을 들으실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학원에 오시면은 또 참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원에 오셔서 수업을 들으실 분들은 요 커리큘럼을 이제 잘 살펴보시고 같이 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일단 7, 8월에는 기본
과정의 공통 영어라는 기본 문법, 아까 그 딱 100문제만이라고 제목 붙은 것이죠. 그리고 단과로 기본 어휘 딱 400단어만이라고 제목 붙인 파워워드 고등과정, 그다음 대학과정을 7, 8월에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 두 개의 강의를 같이 들으시면 어휘하고 문법의 기본을 두 달 안에 마무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는 9, 10월에 기본 독해 과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기본 문법 어휘 독해를 하고 나서 바로 기출문제를 가기에는 좀 기본을 한번 정리해 주는 게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심화 어휘, 심화 문법, 심화 독해를 한 달 하는 과정을 이제 기본 과정에 깔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갈 수 있는 분들, 문제 빨리 풀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9월부터는 유형별 기출, 직렬별 기출, 기출 변형 모의고사, 동형 모의고사 이렇게 이제 문제풀이 강의를 일주일에 4시간씩 계속 하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기본 강의와 단가 하나씩이고요. 그 외에 이제 특강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요청해 주시면 바로바로 또 강의를 하려고 그러고요. 자, 이게 이제 개월별로의 커리큘럼, 예정된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 제가 처음에 그 패러다임 체인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 컨텐츠의 특성을 조금은 보여드리려고 자료를 좀 준비해 왔는데요. 단어 공부는 이제 아주 유용한 일상 어휘가 이제 2,000개 수준이 있고, 그 다음에 학술어휘 수준이 있고, 그리고 아주 드물게 쓰면서 아주 고급 어휘들 이렇게 세 층으로 이렇게 나뉘어질 때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제 요걸 아셔야 돼요. 요걸. 그리고 단어 문제가 나올 때는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들도 꽤 어려운 단어 나오곤 하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중에 가장 유용한 단어도 튼튼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여기 있는 그 고급 어휘라는 것이 공부하기 참 힘들잖아요.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면 가장 유용한 단어에서 100단어를 뽑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아카데믹 월드나 또는 이제 어려운 단어에서 400단어를 뽑아가지고 이게 이제 기초, 요거는 기본 이래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100개, 400개로 뭘 할 수 있냐면, 자 보시면 이게 한 단어를 제가 아까 패러다임 체인저라 그랬잖아요. 한 단어도 잘 보면은요, 이 단어를 확장시킬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이 텔레비전이라는 간단한 단어 안에 텔레는 멀리고 비전은 본다는 뜻이에요. 멀리 있는 걸 보여주는 게 이 기계가 텔레비전이라 이거죠. 텔레가 멀리라는 걸 알면 뭐 텔레그램, 텔레파시, 텔레폰, 또 텔레스코프, 망원경 이런 텔레가 들어가는 말들을 훨씬 쉽게 외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비즈는 정말로 많은 단어를 만드는데요. 이게 비주얼 이런 말 있잖아요. 비주얼. 그 다음에 비주얼, 보이는, 보이지 않는 뭐 이런 많은 단어들이 view, interview, overview, preview, review, viewpoint 다 보다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외에도 무슨 advise, devise, revise, provide, supervise 이런 많은 말들이 이게 어떻게 보는지를 접두사하고 어근하고 같이 보면 이 한 단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단어를 이해할 수가 있어지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100단어, 여기서 400단어를 뽑는다 그랬죠? 그러면은 각 한 단어씩이 만약에 이렇게 확장이 된다 그러면 다 해서 500단어지만 이게 5,000단어, 5만 단어 이렇게 확장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이제 단어에 대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책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단어를 한 페이지에 설명합니다. 한 단어를 한 페이지에서 다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단어가 있으면 뜻나고 예문 나오고 끝이 아니라 이 단어의 명사형, 형용사형, 부사형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이 단어와 동의어 설명하고요. 이 단어하고 어근이 같은 아까 그 텔레비전의 여러 단어들처럼 같이 볼 수 있는 것들을 설명하는 식이어서 400단어를 공부하려면 최소한 400페이지를 공부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400단어가 10단어씩 묶여 있는데요. 그 묶여 있는 단어마다 앞에 프리뷰 그리고 리뷰 해서 이제 프리뷰하고 10단어 공부하고 10페이지 공부하고 리뷰하고 이게 이제 한 세트가 돼서 하루치 구성이 돼요. 그럼 이런 공부를 40일 동안 하시고 이걸 복습하면 단어 걱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법은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여러분 동사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는 동사, 동사 다음에 ing를 쓰는 동사 이런 거 이제 우리 어릴 때부터 많이 외웠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요.
동사 다음에 to를 쓰는 이유는 이게 할 일일 때 to를 쓰는 거예요. 그럼 동사 다음에 ing는 이게 할 일이 아니라 한 일 혹은 하기 싫은 일, 안 할 일 이러면 이제 ing를 쓰는 거거든요. 이 to는 전치사 to처럼 어디로 이런 뜻에서 온 것이니까 이게 모형만 같은 게 아니라 뜻이 같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다는 말, 그거 하고 싶고 할 일이고 이러면은 to 동사를 쓰시고 하기 싫고 아니면 한 일이고 이러면 ing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여기 있는 이런 resist 같이 여러분이 미리 외우지 않은 단어도 이게 뜻이 저항하다라는 단어의 뜻만 알면 저항한다는 거는 싫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싫다는 avoid, mind, resist, delay, put off, postpone 미루는 건 싫으니까 미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뜻이 미룬다면 모두 다 뒤에다가 ing만 쓴다 이거죠. 자원하다. 미리 외울 필요가 없죠? 자원한다는 거는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volunteer 다면 당연히 to를 써야 되죠. 자, 이런 원리를 알면 이제 이 동사 다음에 to를 쓸 거냐 ing를 쓸 거냐를 기계적으로 외웠다가 금방 잊어먹는 게 아니라 이런 단어들 다음에 to를 쓰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 이렇게 되고 이런 단어 다음에 ing 쓰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forget이나 remember 다음에 할 일을 잊어먹으면 to를 쓰고 한 일을 잊어먹는 경우도 있죠. 내가 그걸 한 걸 잊어먹었어. 그럴 때는 한 거니까 ing를 쓰는 것도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당연한 것들이 많이 생기고 당연하지 않은 주의할 부분은 조금만 남게 되죠. 그래서 큰 원리를 알고 나면 그 원리로 좀 이해 안 되는 게 있기 마련이죠. 그런 거 조금만 외워주시면은 큰 원리를 가지니까 이제 낯선 게 나와도 응용할 수가 있어지잖아요. 이제 문법이라는 거는 말의 규칙은 어떤 이렇게 납득이 되는 규칙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의 규칙인데 쉽게 이해가 되는 규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찾으면은 문법 공부가 이렇게 이제 원리가 있고 조금만 좀 주의를 하면 되는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독해 얘기로 갑니다. 독해는요, 이제 영어에서는 문단을 쓸 때 이걸 햄버거 패러그래프 그러는데 이 뚜껑과 바닥은 정해져 있어요. 여기엔 타픽을 쓰고 여기에는 결론을 쓰는 걸로 정해져 있고 타픽과 결론 사이에는 supporting sentence에서 타픽을 지지하는 문장 하나, 또 다른 문장, 또 다른 문장 뭘 많이 집어넣더라도 이 모든 것은 첫 문장에서 표현한 타픽을 지지하는 말만 써 있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모두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문단 구성의 원리입니다. 그럼 이 원리를 활용하면 이제 첫 문장만 봐도 그 밑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를 이제 아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을 도울 건데요. 여러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첫 문장에서 한 얘기랑 딴 얘기로 튀는 경우가 많지 않냐 이런 생각, 첫 문장만 읽고 자신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영어는 기본적으로 잘 안 튑니다. 한국어는 좀 다양한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영어는 딱 얘기를 했으면 그대로 쭉 가는 약간 군대 같은 문화가 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반전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이제 제시형, 첫 문장을 보고 제시형, 어떤 첫 문장은 반전형, 또 아주 적게는 도입만 주는 첫 문장 이런 게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독해 공부를 한다는 건 첫 문장 읽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독해 공부예요. 영어에서는 아까 그 햄버거 패러그래프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문장은 처음에 딱 읽어보면 아하 이게 이렇다는 말을 하겠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문장도 있고요. 그런 특징들이 뭔지를 샘플과 함께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은 딱 첫 문장을 보면 아하 이게 요게 아니라는 말을 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이 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르쳐 드리지 않으면 엉뚱한 얘기를 했는데도 아하 이게 아니라는 거구나 이러질 않고 아 이게 이렇다는 건가 봐. 학생들이 이럽니다. 근데 이제 가르쳐 드리면 아 이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구나. 반전이 있겠구나 라는 걸 첫 문장을 통해 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물론 아주 소수는 아 이게 이러하지요 했는데 이제 이게 주제는 아니야. 그냥 이제 도입만 한 경우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첫 문장이 제시형인지 반전형인지 도입형인지 이런 거를 분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독해의 이제 핵심입니다. 그걸 하고 나면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게 되느냐. 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주제 찾기 문제거든요. 이게 주제라는 거는 햄버거 뚜껑하고 결론만 알면은 주제가 나오는 게 영어의 문단이기 때문에요. 책에 아예
첫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만 보여드리고 중략시켜버립니다. 중간에 보여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이런 걸 막 가르쳐 드리고 그때는 중략을 안 하고 다 써놓으니까요. 학생들이 다 배워놓고도 다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주제를 알려면 가운데를 읽을 필요가 전혀 없어. 첫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을 읽으면 대부분은 풀 수가 있다고 이 얘기를 이제 아무리 해도 이제 불안한 마음에 자꾸 읽는단 말이죠. 그래서 책에 아예 중략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없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첫 문장을 읽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문장 읽고 생각하고 선택하기 열심히 읽고 여기 있는 이 적은 부분을 열심히 읽게 되죠. 그러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평상시에 연습할 거예요.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 첫 문장에 주제가 있다는 얘기는 영어 공부를 해본 사람은 다 들어요. 그런데 첫 문장에 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제를 찾아내지 못하고 그리고 첫 문장에 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제를 찾기 위해 아래까지 쭉 읽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꾸겠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바꾸면 그럼 여러분이 힘은 들겠지만 굉장히 자신감 있게 아, 이게 되는구나. 내가 달라지고 있다. 옛날에 내가 안 했던 뭔가를 할 수 있어졌다. 그러니까 예전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내가 예전에는 한 50 정도 간신히 나왔지만 내가 이렇게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나한테 배워지는 게 있으니까 분명히 60점 되고 70점 되고 80점 되고 오르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별명을 영어 엄마라고 홈페이지에 적어놨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항상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엄마처럼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고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합격을 위해 학원에서 많이 만나뵀으면 좋겠어요. 잘 노력하고 있겠습니다. 잘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